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먹어도 리스크가 거의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흔한 말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체질일 수가 있어요. 식탐이 원인이 아니고요, 호르몬이 명령을 내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요요 없이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느냐? 안녕하세요. 세포주치의 이기호입니다. 한 달 고생해서 한 5kg 빠졌더니 2달 있다가 10kg이 쪘다.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이라는 건데요. 보통은 사실 요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죠. 지방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방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 요요 현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더 적게 먹어야 된다, 소식해야 된다, 당지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흔한 말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자, 오늘 제 이야기는요, 여성이 중심이기는 해요. 그래서 20대 여성부터 갱년기가 지난 그런 5, 60대 여성까지 전부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다시 식탐 조절을 못해서 쪘다, 운동을 안 했더니 무너졌다, 단기간에 내가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 정말 끝까지 잘 보시고 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젊은 여성분들 혹은 중년 여성분들 중에서도 나는 젊었을 그때쯤부터 살이 쉽게 쪘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요 현상을 좀 겪었다, 이런 분들은요, 이게 어찌 보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체질일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분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체질일 수 있다. 한번 먼저 제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생리가 불규칙하다, 무월경이다, 좀 여드름이 자주 나고 잘 안 낫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내가 좀 털이 많은 편이다, 초음파를 했는데 난소에 물혹이 보인다 그랬다, 이런 것 중에 한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그러면은 의학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혹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에너지는 부족하게 되니까 우리 뇌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 계속 더 먹어,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생기는 요요는요, 의지가 부족해서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식탐이 원인이 아니고요, 호르몬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인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굶어버린다, 그러면 몸은 더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을 더 낮춰버리고 식욕 호르몬을 더 폭발시키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요요, 잘못하면 그 전보다 더 심한 요요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40대, 50대, 60대 여성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젊을 때 살이 찌고 요요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없었던 분들도 갱년기가 오면서 똑같은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 몸에서는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여성 호르몬을 지방에서도 만들려고 해요. 뱃살이라는 호르몬 공장을 일부러 짓게 된다라는 거죠. 갱년기 여성의 비만은요, 많이 무조건 먹어서 이렇게 해서 살찌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뱃살이면 뱃살을 안 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지방이 적당하게 있으면은 이게 호르몬 공장으로 작동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쌓이면 이 공장이 염증 공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무 많아지면은 염증 물질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게 혈관을 망가뜨리고 당뇨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까지 문제를 유발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방은 빼긴 빼야 되는 거예요. 다만 굶어서 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요요 없이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느냐? 사실 호르몬과 관련된 관리는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수적이죠. 자, 하지만 오늘은요, 제가 이런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먹어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거의 없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면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아닙니다. 세포의학자이자 임상의학자인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한테 도움을 드렸던 그런 의학적, 과학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마그네슘이에요. 왜 필요한 것이냐? 지방을 분해하는 이 효소를 작동하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마그네슘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마그네슘을 먹어라가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꼭 필요해요.
일단 하루 권장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일단 100mg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점차 400mg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그네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흡수율을 높일수록 위장장애는 적어지고요. 흡수가 안 되면 장에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흡수율이 높은 마그네슘을 드세요라고 제가 딱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흡수율이 높으면 비싸요. 그러니까 일단 마그네슘은 구해서 드시고 어떤 마그네슘 먹었다 그랬더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움이 되는 성분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성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방을 태우려면은 이 지방을 태우는 그 난로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세포죠. 거기에 이걸 집어넣지를 못하고 병목 현상이 생겨서 내가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성분이에요. 지방을 밀어넣어서 태우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권고드리는 성분은 카르니틴이에요. 자, 이 성분이 없으면 지방이 세포 문 앞에 쌓이게 되고요. 안으로 못 들어가요.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는 예전에 했던 영상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 카르니틴이 충분하면요. 지방이 실제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근데 이 공식적으로 영양제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해외에서 영양제 형태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1000mg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 한 2000mg 정도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성에서 남들과 달리 비만이 생기고 요요 현상이 쉽게 생긴다. 그러면은 체질적으로 호르몬 세팅이 달라서일 수 있고요.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이 갱년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다이어트에 자꾸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태에서 굶으면 호르몬이 더 강하게 찌워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요는 내가 의지가 약해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호르몬이 찌우라고 나에게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영양소를 권고하고 섭취하는 것은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는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0대든 50대든 일단 먹어서 효과적이지만 위험성은 거의 없는 그런 영양소는 제가 권고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포의 언어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세포주치의 이교였습니다.